안녕하세요. 아이비 월드스크린 대구 영선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 정한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주로 아이비와 아이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아이비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줄인 말입니다. 인터내셔널의 앞에 I와 바칼로레아의 B를 합쳐서 IB라고 부르고 있죠. IB는 1968년 비영리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 운영되고 있는 국제표준 교육과정입니다. IB의 목표는 학생들이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더 평화롭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요, 대구와 제주가 IB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도 이 IB를 공교육에 적용하자 애쓰고 있습니다. IB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YP와 MIP, 그리고 DP, 그리고 CP인데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직업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PYP와 MIP, DP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초, 중, 고인데요. 이 CP 같은 경우는 DP와 같이 가는 교육과정, 같은 연령대의 교육과정이지만 DP가 우리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로 본다면 CP는 직업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DP로 갈 경우에는요. PYP 그리고 MYP 그리고 DP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업교육과정으로 가는 경우는 PYP, MYP 그리고 CP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PYP가 되겠죠. 저 역시도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여기 영선초등학교에서 PYP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IB PYP에서는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왜 국가교육과정에 있어서 도달해야 되는 성취 기준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이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IB PIP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즉 프레임워크라는 틀만 주죠. 그 프레임워크에는 여러 가지 IB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요소들만 반영해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만 잘 반영이 되어 있다면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IB, PIP를 실천하는 학교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IB, PIP에서는 교육과정을 주지 않고 이 프레임워크로 교육과정을 만들게 하느냐? 그건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정체성이나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초등교육과정에서는요, 나라별로 그 나라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따로 통일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여기 영선초등학교에서는 IBPIP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IBPIP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에 맞게 국가교육과정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BPIP의 프레임워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물론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프레임워크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우리 학교는 대개 요 6가지 정도를 고려해 가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ceptual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념적 이해. IB 용어로는 central idea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oncep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ATL skills가 있고, 그 다음에 UI, 그리고 초학문적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arner profile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이
IB 프레임워크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IB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프레임워크를 고려한 이 하나의 교육과정의 사이클입니다. 좀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1년치가 아니라 총 6번을 해야 되는 UOI라는 것의 한 번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프레임워크 중에서 conceptual understanding, 즉 개념적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이해는 아까 그림에서 이 파란색 네모에 되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위에 있는 튜닝인이나 밑에 에이전시, 그러니까 파란색 칸과 녹색 칸은 좀 생략하고요. 노란색 칸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즉 팩트와 컨셉트, 그 다음에 넘어가는 액션까지 이런 흐름을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Conceptual understanding, 즉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concept-based inquiry에 대해서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concept-based inquiry는 개념적 이해를 구성하고 전이하는 탐구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팩트, 그러니까 사실들을 학생들이 탐구해보고 거기에서 컨셉트, 그러니까 개념들을 구성하고 그 개념들과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conceptual understanding까지 나아가는 것을 바로 concept based inquiry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실들로서 공통되는 개념들을 추출하고요. 그 개념들을 연결해서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죠. conceptual based inquiry,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로의 구성과 전인을 하는 탐구를 왜 해야 하냐면요. conceptual understanding은 사실 정신적 스키마입니다. 즉 대상을 볼 때의 인식 구조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인식 구조를 가지고 본다면 훨씬 지식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지식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conceptual understanding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인식 구조에 따라서 행동도 이루어지는 거죠. 즉 concept based inquiry를 하는 이유는 conceptual understanding, 즉 개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고 개념적 이해의 중요성은 그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물을 볼 때 의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 추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식하며 또 행동에서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conceptual understanding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즉 아까 전에 사실로 추출해 놓은 개념과 개념의 관계가 서술된 것입니다. IB 용어에서는 이걸 central idea라는 문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ow we organize ourselves라는 UI, 좀 이따가 UI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라고 일단은 생각해보죠. 이 프로젝트의 센트럴 아이디어는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변화시킨다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변화시킨다라는 이 개념적 이해, 이 센트럴 아이디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사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특징을 찾고 또 사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변화한다는 것을 찾고 또 사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변화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알면 바로 학생들은 이 개념적 이해, 즉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또 How the World Works라는 프로젝트, 사실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 나누면서 프로젝트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라고 하죠. How the World Works라는 이 프로젝트의 센트럴 아이디어는 편리를 위한 노력은 발명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실에서도 발명에 대해서 알고 발명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발명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발명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센트럴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후이야 역시도 여기에 센트럴 아이디어는 인간의 재능은 다양하고 상호 영향을 통해 발현된다입니다. 이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재능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재능이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는 사례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How we express ourselves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을 만들고 감상한다라는 센트럴 아이디어, 그러니까 conceptual understanding에 도달하기 위해서 탐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컨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IB에서 이제 탐구의 범위를 좁히는 키 컨셉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사실들을 통해 추출했던 related 컨셉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컨셉은 우리의 사고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탐구를 이끌어가게 해주고 탐구 결과로 사실에서 나타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컨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키 컨셉과 릴레이티드 컨셉입니다. 키 컨셉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탐구의 폭을 좁혀주는 기능을 하는 그 컨셉입니다. 즉 형태, 기능, 연결, 변화, 원인, 관점, 책임 등으로 IB에서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수업을 할 때 이 중에서 하나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탐구의 폭을 여기에 맞게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태라는 것을 오늘 수업에서 하겠어. 그러면 형태는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탐구 대상에 대한 형태를 오늘 봐라고 한다면 그 탐구 대상의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탐구 대상이 뭐 어떻게 변화해야든지 이딴 건 다 됐고 오로지 생김새나 특징만 찾아내라는 게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원인에 대해서 키 컨셉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 일어나게 된 이유만 찾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학생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탐구하라 하면 별 오만 것을 다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실 수업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키 컨셉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무엇을 탐구해야겠다는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related 컨셉은 아까 전에 왜 그 concept based inquiry 할 때 보면 사실을 추출해서 나오는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related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을 탐구해서 추출해내는 개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좀 정리해보면 키 컨셉은 컨셉추얼 렌즈로서 개념적 렌즈로서 탐구를 할 때 그 폭을 좁히고 깊이를 깊게 하는 도구로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릴레이티드 컨셉 같은 경우는 탐구의 결과로서 사실에서 추출되는 개념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구하는 그 과정을 우리 프로젝트로 삼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키 컨셉은 사실 아까 전에 탐구의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탐구가 오랫동안 이제 누적된 과정, 즉 프로젝트가 계속 누적된 그 결과로서 프로젝트가 계속 누적된 결과로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죠. 아까 전에 키 컨셉은 개념적 렌즈로서 탐구의 폭을 좁히고 깊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에 반면 계속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하다 보면 이 대상을 원인으로 살펴보니까 이 대상도 원인이 있네? 근데 나중에 또 저 대상도 원인으로 선생님이 살펴보라고 했는데 저 대상도 원인이 있네? 저 대상도 원인이 있고 저 대상도 원인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는 모든 대상에는 원인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연결이라는 키 컨셉으로 탐구를 했다면 이 대상과 이 대상은 연결이 돼 있네. 이 대상과 이 대상도 그때 탐구를 해보니까 연결이 돼 있네. 선생님이 이 대상과 이 대상도 연결로 보라 했는데 연결이 되어 있네. 모든 대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네. 등등 키 컨셉은 탐구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모든 대상과 현상들은 이 키 컨셉으로 대변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키 컨셉은 그래서 탐구의 도구도 되지만 또 누적된 탐구의 결과로서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이런 특징을 지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액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은 요 그림에서 이 전체 탐구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념적 이해, 그 conceptual understanding의 전이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왜 concept based inquiry에서 보면 conceptual understanding을 구성하고 전이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구성하는 것까지만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전이하는 게 바로 액션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conceptual understanding은 사실을 통해 구성된 개념과 개념이 연결된 문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념과 개념의 관계가 된 그 문구를 학생이 이해함으로써 그 이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전이, 즉 액션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How we organize ourselves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잘못된 용어라고 했죠. IB 용어는 다른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How we organize ourselves 프로젝트의 개념적 이해, 즉 conceptual understanding은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변화시킨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 자체는 central idea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 conceptual understanding을 전이하는 활동요. 이렇게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동아리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설정한다는 겁니다. 즉 아까 전에 민주주의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ow We Express Ourselves라는 프로젝트에서는 개념적 이해를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을 만들고 감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탐구에서는 여러 사실들을 살펴보고 개념을 구성하고 개념적 이해인 이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예술을 만들고 감상한다는 것을 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이하는 액션은 이런 것들이 되죠. 이것은 학생들이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느낀 자신의 생각 그리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구성된 신념 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 프로젝트의 conceptual understanding, 즉 개념적 이해는 예술은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 등을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액션을 해볼 수 있다. 자신의 이해를 전이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How the World Works라는 프로젝트를 또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의 Conceptual Understanding은 편리를 위한 노력인 발명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발명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발명의 개념을 구성하고 발명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적 이해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문구를 IB에서는 Central Idea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이된 행동을 입증하기 위한 액션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한 액션은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만한 발명품을 실제로 고안하고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액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발명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해를 이 액션을 통해서 이 액션에 전이해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죠. 자, 후위야에서는 센트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의 문구를 인간의 재능은 다양하고 상호 영향을 통해 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탐구를 통해서 이 conceptual understanding을 즉 센트럴 아이디어 문구를 이해하고 이러한 액션들을 했었습니다. 즉 자신의 재능을 붓으로 만들어서 즉 자신의 재능을
발현할 부스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부스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던 것이죠. 이 액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부분이 전이되고 행동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액션은 conceptual understanding 되었던 것, 즉 개념적 이해되었던 것을 central idea라는 한 문구로 구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전이해보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 액션은 개인적으로 난 이걸 이해했으니 이렇게 한번 행동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한 명 한 명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액션의 장을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활동해 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ATL 스킬입니다. ATL 스킬은 요 전체 그림에서 요 아랫부분에 해당합니다. ATL 스킬은 줄임말이거든요. 원래는 Approach to Learning Skills의 줄임말입니다. Approach to Learning은 즉 배움을 접근하는다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아니라 배움에 접근하는 기술, 즉 배우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잖아요. 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거 정말 너무 고전적인 속담인데 즉 그걸 하라는 겁니다. 즉 물고기를 잡는 방법 이것이 바로 ATL 스킬이라는 거죠. ATL 스킬은 5가지로 나뉩니다. Thinking 스킬, 그 다음에 Societal 스킬, 그 다음에 Research 스킬, Communication 스킬, 그리고 Management 스킬이 있는데 한국어로 하면 뭐 사고기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그 다음에 조사기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그 다음에 자기관리 기술 정도가 되겠죠. 근데 IB에서는 이 기술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전략을 가르쳐라. 전략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약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Thinking skill이라고 한다면 뭐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라.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라.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라라고 내가 듣는다고 해서 수업 중에 정말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만한 이런 전략들이 막 나와서 샘솟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IB에서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도 대단히 많이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Thinking Skill이라고 한다면 Think Wonder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한다면 뭐 Date라든지 그 다음에 Thinking Skill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정리하는 Thinking Map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거 See, Think, Wonder로 한번 찾아볼 수 있었던 거죠. C는 보이는 것을 다 적고 Think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되는 것, 축축되는 걸 다 적어보고 Wonder는 궁금한 걸 다 찾아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리서치 스킬을 기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inking 스킬도 기를 수 있겠죠. 즉 그러니까 IB에서는 ATL 스킬스라고 한다고 해서 이 전략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ATL 스킬스는 약간 목표처럼 이런 거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걸 기를 수 있는 전략은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보거나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UOI와 초학문적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왜 Concept Based Inquiry라고 할 때 사실을 통해서 개념을 구성하고 그 개념과 개념의 관계인 개념적 이해, 즉 Conceptual Understanding을 이해하고 한 문구인 Central Idea를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액션까지 전이되는 그 과정을 탐구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UOI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통해서 개념을 구성하고 그를 통해서 conceptual understanding을 한 다음 그에 대한 전이로서 액션까지 하는 그 하나의 단위를 UOI라고 불러요. UOI는 Unit of Inquiry의 줄임말입니다. 즉 UOI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탐구의 단위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 전부터 제가
프로젝트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사실 프로젝트는 UIB에서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다른 용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UOI입니다. 즉 여러분이 프로젝트라고 다루는 그 한 단위가 IB에서는 UOI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와 다른 점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와 정확하게 다른 점은 concept based inquiry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에서 개념을 추출하고 그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개념적 이해에 구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이하는 과정까지 거치는 단위가 바로 UI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UOI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에서 개념을 구성하고 개념을 구성해서 개념적 이해와 전이까지 도달하는 그 전체 한 단위를 UOI라고 한다면 UI를 1년에 몇 번 해야 되느냐? 한 학년당 6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뭐 우리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고 그 UI는 그 6개마다 나름의 주제가 있습니다. 요 주제인데요. 그것이 바로 초학문적 주제입니다. 초학문적 주제. 이 초학문적 주제는 6가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6가지는 who이야. 그 다음에 how we express ourselves. 그 다음에 how we organize ourselves. 그 다음에 how the world works. 그 다음에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 그 다음에 sharing the planet. 이 6가지인데요. 요거 어디서 좀 봤죠? 아까 전에 개념적 이해와 액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프로젝트 하나하나 이름을 얘기할 때 요걸 얘기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프로젝트는 이름은 IB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것은 다 UI입니다. 그 UI 하나하나마다 요 주제에 맞는 UI를 만들라는 겁니다. 후이아 같은 경우는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즉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어떤 재능이 있고 우리의 주변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라는 소리고요. How we express ourselves는 표현, 감상, 그 다음에 심미적 느낌 이런 예술적인 분야를 탐구하라는 겁니다. How we organize ourselves는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하라는 소리고요. How the world works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즉 과학적인 영향을 한번 탐구하라는 거죠.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은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으로서 역사적인 개념 혹은 뭐 이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장소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라는 거죠. Sharing the planet은 뭐 지구를 나눈다, 공유한다가 아니라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갈등, 뭐 동물과 사람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즉 초학문적 주제는 과목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UOI의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UOI는 사실을 통해서 개념을 구성하고 개념을 통해서 개념적 이해로 나아가서 전이까지 이루어지는 한 단위의 탐구이지만 그 탐구의 주제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후이아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적 이해, How we express ourselves에서는 이런 개념적 이해, 즉 conceptual understanding. 그 다음에 How we organize ourselves 역시 이런 개념 이해. 그리고 How the world works. 그리고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 그리고 Sharing the planet 등은 아까 전부터 계속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저는 6학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6학년 기준에서 본다면 이 6가지 초학문적 주제별 UI를 총 6개 이렇게 1년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5학년은 어떨까요? 5학년 역시도 이 6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4학년은요? 4학년도 다 해야 되고요. 3학년도 다 해야 되고 2학년도 다 해야 되고 1학년도 다 해야 돼요. 그럼 UOI가 매번 반복되지 않나요? 아니죠. 같은 주제라도 그 내용을 학년별로 달리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학년의 UI, 후위아의 UI는 우리 학교에서의 1학년 후위아의 UI는 자신과 자신 주변의 가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6학년의 후위아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후위아라도 같은 주제이고 같은 UI이지만
그 주제는 같더라도 그 내용이 달라지고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6가지 UI를 학년별로 하고 또 학년 간 함으로써 초합문제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학년을 올라갈수록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씩의 UI, 초학문제 주제에 맞는 UI의 모임이 바로 PO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OI가 바로 우리 영선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초입에서 IB PYP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그 프레임워크에 맞게 교사가 교육 과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만든 결과가 이 학교 전체 POI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러너 프로파일 되겠습니다. 러너 프로파일은 보시다시피 이 전체가 UOI라고 했을 때 맨 오른쪽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UOI의 모임이 POI라고 했고 POI가 바로 학교 전체 교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의 러너 프로파일은 제가 따로 빼놨단 말이죠. 왜냐하면 러너 프로파일은 몇몇의 UOI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PYP를 지나고 MYP, DP를 거쳐서 꾸준하게 성장시켜야 되는 IB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탐구하는 인간,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을 지닌 인간,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 등등 학생들이 성장해 가면서 계속 IB 교육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내재해야 되는 인간상이고 발현되어야 되는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IB 교육의 목표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초입 때 제가 IB 교육의 목표로서 국제적 소양을 얘기했는데 그 국제적 소양이 바로 이 러너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러너 프로파일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유어에서도 관련된 러너 프로파일을 연결시키고 그 러너 프로파일의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 러너 프로파일은 유어의 한두 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임없이 발현해야 될 인간상이다. 그래서 제가 그 POI 전체에서 따로 빼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IB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IB 교육은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용어도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저도 사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발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영어로서 이해하는 것도 따로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만의 철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에 맞추고 나의 철학을 녹여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수업의 사례나 혹은 좀 더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블로그에 계속 수업 사례들과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강의와는 또 다른 또 프레임워크의 이해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IB 프레임워크에 대한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